전국 최초의 지역 건의 소규모 댐인 봉화댐이 오는 2025년 10월쯤 완공될 전망입니다. 준공 이후에는 저장된 물을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수시설 설치도 추진됩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 이상에서 등하원로에 방호 울타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는 2025년에 열릴 예정인데 전국 주요 도시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도 경주 유치를 위한 희망 포럼을 여는 한편 100만 명 서명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한 봉화댐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을 주도하는 지역건의 소규모 댐입니다. 두 개의 하천이 만나는 곳에서 잦은 수해 피해를 봐온 지역민들의 요구로 건설이 시작됐는데 아직 공사 중이지만 지난 집중호우 때 지역의 수해 피해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화댐의 건설 효과와 현재 진행 상황을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봉화군 춘향면 애당리의 한 마을.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춘향면 곳곳이 심각한 수해를 입었지만 하천 바로 옆에 있는 이 마을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마을보다 상류 지점에 짓고 있는 봉화댐의 가물막이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급격히 하천 수위가 높아지며 18m 높이인 가물막이의 절반 정도까지 물과 토사가 찼는데 그대로 흘러갔다면 두 개의 하천이 만나는 하류 지점 마을들의 피해는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홍수 조절을 위해 건설 중인 봉화댐의 효과가 준공 전에도 나타난 겁니다. 봉화댐은 현재까지 가물막이를 비롯해 기존의 하천 흐름을 유지하는 물길인 가배수로가 완성됐습니다. 또 본댐의 가장 아랫부분이자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해 땅 아래로 벽을 쌓는 기초 처리도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는 높이 41.5m, 길이 266m의 본댐을 비롯해 일정 수위가 넘으면 하류로 물을 흘려보낼 여수로 건설이 남았습니다. 봉화댐 준공은 당초 2024년 11월로 발표됐지만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작업 중지 기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준공은 2025년 10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 저희가 팀을 꾸려가지고 안전점검과 현장 품질 관리 그리고 공정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계획된 기간 내에 본댐 공사를 완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댐에 저수되는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댐 준공이 완료되면 취수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댐이 완공될 때까지 보다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봉화댐의 건설 공정률은 약 60%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학교 앞은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이나 인도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는 등 관련 시설물들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설물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주택가 도로, 길 양쪽으로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하지만 표지판만 있을 뿐 인도도 없고 당연히 방호 울타리도 없습니다. 유치원이 있는 대구의 또 다른 주택가도 마찬가지. 인도 없이 차도만 있는데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씌어 있지만 다들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합니다. 유치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를 지나서 유치원을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311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이 전체의 61%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한 주정차 금지선이 그어지지 않은 곳도 35%에 달했고 10곳 중 8, 9곳은 이를 단속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도 없어 시민의식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반드시 현장 조사 후에 개선,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4,500건. 지난해에만 12살 이하 어린이 3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숨졌고 529명이 다쳤습니다. 안전의 최약자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들의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오는 2025년에 열릴 예정인데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7일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희망 포럼을 열었습니다. 경주 유치를 염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하기 위해 경북 도민과 경주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개막식과 퍼포먼스로 시작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준하경 경주시장 등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기조 강연에서 세계는 지역주의에서 다자체제로 이행 중이라는 주제로 경주 개최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일부 개도국 말고는 큰 도시에서 한 예가 없습니다. 대개 이제 중소도시, 또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경주가 딱 제일 적절하죠. 정상회의 유치 전에는 경주와 부산, 제주, 인천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유치전에 나선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인 경주는 충분한 숙박시설과 대규모 회의장, 김해공항과 KTX역 접근성, 세계적인 문화유산 도시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통해 한국 속의 한국 경주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주가 그중에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시다. 문화유산이 가장 많고 또 우리 산업화 단지가 옆에 다 있습니다. 포항이 있고 울산이 있고 구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리고 또 안전한 도시입니다. 경호의 만점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역사 문화도시 경주의 새로운 역량을 재발견하는 좋은 기회라며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경주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우리 나라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시고 또 행사가 열리게 되는 이 보문단지는 요인 경호 면에서 숙소와 회의장이 한 장소에 모여 있고 또 지형 지물이 경호를 하기 매우 유리한.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APEC 경주 유치 희망 포럼을 시작으로 100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공무직 A씨와 전 기간제 교사 B씨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고수익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서 34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돈을 도박 자금이나 해외여행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는 납작만두 드셔보셨습니까? 먹어봤죠. 피가 되게 얇고 그 안에 소가 들어가 있는데 제 주변에는 맛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대구시가 대구에서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라며 대구 신미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납작만두가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납작만두의 역사와 매력 그리고 어떤 특색이 있는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랑 만두 주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대구에서는 이렇게 납작만두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대구에서 이토록 쉽게 접할 수 있는 납작만두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작은 1950년대, 60년대입니다. 6.25 전쟁 이후 쌀뿐만 아니라 먹을 게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이때 그나마 구하기 쉬웠던 건 밀가루라서 이걸 적극적으로 응용한 겁니다.
어려운 시절에 또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밀가루라든지 이제 파, 전구지, 이제 부추 이런 거를 이제 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국수를 주로 많이 팔았는데 이제 또 군것질 거리다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국수 빼던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이래 찍어서 이제 뭐 속에 그때는 뭐 다른 거 넣을 게 없으니까 당면하고 부추 넣어가지고 이래 만들었는 게 납작만두 그때 처음. 이외에 박정희 정권이 분식 장려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쳐 납작만두가 확대됐다. 짜고 단맛을 좋아하는 대구 사람들 입맛에 기름에 튀긴 중국식 만두가 안 맞아서 직접 만들었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작만두 다 같은 맛일까요? 아니요. 만두피와 만두소에 따라 지역에서도 현재 크게 세 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960년대부터 시작해 3대째 가게를 운영 중인 엠파입니다. 지역에서는 이곳 이름을 대면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대구에도 여러 지점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종종 간판을 접할 수 있는데요. 대구 이외의 지역엔 단 한 곳의 지점만 있는데요. 한 장 한 장 만두피를 만들어내다 보니 공급에 한계가 있어서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교동시장파입니다. 1960년대에 납작만두를 파는 가게가 몰리며 교동시장 내에서 먹자골목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납작만두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납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게가 몇 군데 있는데 가게가 모두 다 잘 됩니다. 세 번째, 1972년부터 사람들을 만난 엔파입니다. 맛을 보장하기 위해 지점도 내지 않고 수요가 많을 땐 택배 수량도 하루 몇 개까지만 나간다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명한 곳이 있는데 아무래도 잘 알려진 건 서문시장입니다. 정치인들이 부산에서 국밥을 먹듯 대구에서 납작만두를 먹는 정치인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서죠. 배고픈 시절 적은 돈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납작만두. 대구에서는 대구의 맛, 대구 신미의 납작만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추억으로, 누군가에게는 지역의 식문화로 알려지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맛으로 과거부터 인기 있던 떡볶이, 어묵, 쫄면과 함께하는 조합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무침회와 함께하는 조합까지 나와서 이제 또 뭐랑 함께 해볼까 하는 상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납작만두 한입 하실래요? 의성군이 지난 6월 우박 피해를 본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의성에서는 지난 6월 8일부터 15일 사이에 우박이 내려 사과 74헥타르, 자두 89헥타르, 복숭아 8.4헥타르 등 총 191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성군은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264개 농가에 5억 1천만 원을 지급했고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4개 농가에는 군 자체 예산 3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오는 10월까지 생활 주변 폭력과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배회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폭력, 강절도 범죄 건수는 2만 7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추석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 기간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가을 봉자 페스티벌과 소상공인 플리마켓, 치유의 풀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추석 당일인 29일은 휴관합니다.